네, 네. 아, 예. 요번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저 경주에 계신 건 아니죠? 예. 올해 공부하시면서 무슨 남들하고 꽃구경 갔다 그러면 그냥 내년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남들 다 공부하는데 꽃구경도 아니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여러분 뭐 질량의 법칙, 양의 법칙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문제지 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요약집 사고.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음악가 중에서 베토벤인데 베토벤 하게 되면 생각나는 음악이 뭐가 있어요? 교향곡이. 분명 있죠. 이게 빰빰빰빰. 근데 그 사람이 600곡 작곡했는데 기껏 생각하는 거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대표작이니까. 마찬가지. 물론 그래서 거기도 뭐 합창교향도 있어갖고 그 베토벤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고전 시대하고 낭만 시대를 연결해 줘갖고 원래 교향곡은 4악장에 그런 합창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연결해 주려고 합창에 그래서 무슨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를 때 많이 듣는 게 그 합창곡에 바바바바바바 그 노래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하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 양이 듣듯이 여러분 이 공부도 일단 많이 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3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 여기 오늘 온도가 낮 기온이 막 20도 넘어간다면서요? 훌륭한 따뜻한 남쪽 나라라 그런지. 전 아직도 이거 이제 오리털에서 이제 아니 아침에 뭐 유튜브 저기 보니까 공포 선생님 아직도 그 단추 달린 조끼 그거 아직도 조끼 입고 계시죠? 안 벗었죠? 여러분 이거 6분 강의하신 분 중에서 조끼 다 벗으면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제 그 런닝 2개에서 하나 벗고 오리털 벗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거 하나 걸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벗는 분 계시면 이제 저도 벗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뭐야 답답하게 느낄 줄 몰라서 넥타이는 빨간색으로 봄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시간 확보하시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본인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뭐 청소할 거 청소하고 빨래할 거 빨래하고 살림할 거 다 그거 다 못해. 못하니까 스티커 붙여놓고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쭉 반찬하는 거 쭉 있죠? 그거 적어놓고 하나씩 떼어버리세요. 떼어버려갖고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빨래를 뭐 일주일에 한 2-3번 할 거 이제 한 번만 한다든가 2주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밥은 햇밥으로 다 바꿔서 이제 한다든가 반찬 사서 먹는다든가 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시는 거 있으면 오늘부터는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 뒷자리에 항상 저 뒤에 그 두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저 뒤쪽에 오늘 아예 두 사람이 다 왔네.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왔는데. 하여튼 오늘 결석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자, 오늘 요약집을 하기로 했죠? 요건 제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이해 안 된다고 여기다 칼질하지 마시고 지랄댕이 때마다 가서 볼 겁니다. 물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공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시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공시법입니다. 자, 부동산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근데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없다 그랬어요. 다만 타이틀을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뭐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뭐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너무 제목이 길으니까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파트 중에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법만 배우니까 지적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자,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공시의 원칙이라 하게 되면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뭐예요? 소유권이 자, 바뀌는 뭐예요?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어떤 방법으로 공시하냐면 동산을 움직이는 거죠. 예컨대 동산, 이런 것도 동산이고. 자, 예컨대 담배를 사기 위해서 담배집에 갑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담배 팔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바로 청약입니다.
담배 팔겠다고 하게 되면 승낙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채권행위를 합니다. 채권행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물권행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뭘 줘야지? 돈 주죠? 돈 주면 그 뭐예요? 담배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그 담배를 갖고 있다 점유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점유를 이전하죠? 그래,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에 변하는 과정을 공시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뭘 통해서? 부동산은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갑구가 있으면 이 갑구에다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 이게 갑에서 2번 뭐예요? 무슨 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이 물권 소유권이 바뀌는 뭐예요? 바뀌는 물권 변동을 뭘 통해서 공시한다고?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시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가 뭐예요? 널리 국민들한테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뭘 보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뭘 보라고 이거? 대장을 보라고. 이 등기부 만들어 놓고 공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이 지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있죠? 지적도 임야도 경계에 좀 잡혀놓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널리 국민들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고사라고. 그러니까 이 등기부하고 이 대장의 뭐예요? 자, 소유권상하고 뭐예요? 표의상을 뭐라고? 같은가 확인하고 사라고.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이 타이틀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고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자, 등기부 만드는 절차법이고 이 지적은 뭘 만드는 절차법이에요, 이거. 토지대장, 지적공고 만드는 절차법이죠? 그러면 일단 자,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왜? 갑이 바다 매립해서 자, 이 토지가 생기면 이 토지를 뭐예요? 국가는 뭘 거두려고? 재산세라는 세금을 거두려고 뭘 먼저 만든다고?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굳이 토지를 팔아먹지 않으려면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2% 정도는 아직 무슨 상태로? 미등기 상태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명의로 뭐예요? 자, 이 지적공부상에 명의로 된 뭐예요? 부동산이 아직도 있다. 자,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여튼 간에 다 뭐예요? 당수거니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 이것은 뭐예요?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권 등록이고 이 등기는 뭐라고? 뭐에 오는 것만? 신청에 오는 것만 받으니까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하나에, 부동산 하나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의 내용은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법에서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니까 소재 충청도 땅번호 100번지 지목 닭 면적 500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자 갑이다.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이 대장을 토지를 팔아먹을 사람은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면 이렇게 뭐예요? 이 소재 토지 표시하고 뭐라고 이 소유권 사항 있죠? 이걸 그대로 어디에 떠다가 뭐예요? 여기다 붙여놓은 거나 똑같다 이게요. 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무슨 사항? 이렇게 대장의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표시사항은 등기부 표제부를 뭐예요?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맞는 문장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야 되니까 일로 똑같이 충청도 100 답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 500제곱미터 소유자 갑이죠? 자, 그러면 갑이 보존된 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남한테 뭐 해야 되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전된 게 하죠? 그 내용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보내준다.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의 뭐예요? 자, 변경사항 있죠? 변경 사실을 뭐 한다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 등기법에는 뭐예요? 등기법에는 자, 당연히 법이 서로 틀리니까 이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자, 을구도 있으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죠? 그러니까 뭐를 보내준다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준다고 얘기하지만 어디에서는 지적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이 소유권만 자, 지상권자한테 세금 걷지는 않아요. 소유권자한테 세금 걷으니까 무조건 등기에서 오는 걸 다 뭐라 얘기해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법에서는 등기부 동본이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등기부 동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해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약간 용어씩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악기 중에서 유럽 쪽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그 첼로보다 큰 거 있죠? 첼로 이런 거 뭐예요? 더블 베이스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용어가 뭐예요? 이렇게 틀리듯이
틀리듯이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 이렇게 미국하고 틀리듯이 이 서로 법이 틀리니까 뭐가 틀려요 지금? 용어가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무엇도 자 이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 얘기하지만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듯이 구분 건물 얘기하듯이 용어가 조금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오는 건 등기소에서 오는 걸 다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완료통지서를 얘기한다죠. 그럼 그 뭐예요? 자 완료통지서 받고 뭐라고? 을로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등기부의 소유권이 을이면 항상 어디에도 대장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서가 오다가 뭐예요? 예컨대 서버가 망가져갖고 전산 서버가 망가져서 오질 못했어요. 그럼 등기부는 을이고 대장은 뭐로 돼 있으면 갑으로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하시면서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항상 손님이 뭐예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기부등록 떼다가 서론지 가져와서 왜 등기부는 을인데 여기는 뭐예요? 갑이냐고 물어보면 누가 맞는 거라고 을이 맞는 거라고 얘기하려고 배우는 거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나오면 등기부와 자 이렇게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소유자 표시가 뭐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할 경우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불일치한 경우는 누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뭘 중심으로 등기부 중심으로 자 이렇게 등기부 중심으로 무엇을 자 대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정리한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옳은 문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토지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소유자 표시라고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 정리한다 그럼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는 게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구나 불일치할 때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소자하고 등자하고 심자 붙여갖고 소등심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외우자 했죠. 자 무슨 문제를 대비해서 이렇게 등기부하고 대장에 무슨 표시가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뭐가 맞는 것이니까 등기부가 맞으니까 대장을 정리해야 된다. 대장을 뭐 한다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누가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떼다가 이거 뭐로 고쳐달라고? 을로 고쳐달라고 뭐예요? 자 신청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구청 가서 신청해야 된다. 군청 가서. 그러면 이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인허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토지에다 뭘 줬어요 이거? 집을 지면 우리가 이게 뭐가 생겼다고? 토지에 이동이 생겼다. 달라졌다. 이게 달라질 이자. 자,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 있죠? 동자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60일 이내 지목 변경 신청해서 이 답을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친다. 대로. 대로 고친다. 그러면 반대로 뭐야?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토지 부동산 하나 가지고 공부를 뭐예요? 몇 개를 만들어 갖고 2개 만들어 갖고 공시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이거는 사법부 관할이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울산 등기소 그 사법부 관할이고. 이쪽은 어디예요, 이거? 자, 우리가 뭐예요? 구청 관할이다. 행정청 관할이다. 서로 관청이 틀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 개인들은 자,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표현하지만 이런 행정부나 이런 사법부나 같은 국가기관은 등기를 부탁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니까 보내주듯이 이 표의사항이 바뀌면 반대로 어디에서 이 행정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니네 뭐 고치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촉탁이라고 표현한다. 촉탁이라고. 그래서 이 촉자가 부탁할 촉, 부탁할 타 이렇게 뭐예요? 그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이제 뭐 여기 대로 바뀌었으니까 이 답도 뭐로 고쳐야 돼 이거? 대로 고쳐야 돼. 자, 근데 자 이렇게 촉탁소가 전산으로 가든가 우편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한 12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속이 안 좋아갖고 우편 그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약간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빨리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우편함에 뭐예요? 이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갖고 하수 쪽으로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갖고 찾지를 못했는데 누가 우편함을 발견하고 안에 문서들이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촉탁스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발견됐던. 1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촉탁스에 갔다는 얘기가 못 갔다는 얘기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아직도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답으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야. 손님이 찾아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왜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왜 담이냐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맞는 거라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맞다고 이때는. 이 대가 맞다, 이 대가. 대가 맞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사항은 토지의 표시 사항은 자, 이렇게 토지 표시 사항은 뭐가 맞는 거라고. 대장이 맞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글자 따갖고 뭐라고 이거. 지장이다.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이거.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지장 찍자. 자, 이거를 외워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제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이렇게 토지 표시가 이 토지 표시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는 뭐가 불일치할 때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토지 소유자는 뭘? 대장을 뭐라고? 대장을 중심으로 아니면 대장을 기초로 자 등기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표제부 있죠? 등기부에 부동산 무슨 등기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게 변경 등기. 그래서 자 우리가 공시법에서 공인중개사 되시기 위해서 이 공시법을 공부하는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뭐예요? 구별해서 손님들한테 부동산을 뭐 하려면 소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와 대장의 기본 뭐예요? 기본 내용을 이해되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뭐부터 먼저 기억하자고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 찍자 이렇게 자 그것도 왜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 있다고 소등심에 지장 찍자고는 수강노트 2 있죠? 그 맨 뒤쪽에 몇 페이지에 등기법 공부하는 자 거기 그 수강노트 그 암기 종류 맨 뒤쪽에 16페이지 있죠? 거기 맨 1번에 뭐라 됐어요? 소등심에 목 찍자고 지장 찍자고 있죠? 이제 그거 외우 잘했어요. 자, 이거 못 받으신 분 이거 가서 다시 받으시고, 자, 꼭 소등심에 지장 찍자는 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지 피시면, 3, 4월달 수업은 오늘 첫 시간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2시에 끝나보도록 노력하는데요. 2시를 조금 넘으면 2시 10분에 끝날 것이고요.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이니까 2시를 넘어서 2시 20분에 끝날 것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2시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갈 겁니다. 왜냐면 2주마다 한 번씩 오니까 이 많은 양을 그렇게 제 시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일찍 끝나는데 나중에 이 요약집 요 그림에다 그 이해도 안 된다고 칼질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쪽으로 뭐 해야 된다고.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많은 시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이 공시법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서를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걔들 제대로 공시법 시간에 아무거나 세법책 가져오고 그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학원에 가도요 수업 끝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둘러봐도 절대로 공시법 복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시간만 공시법이지 민법하고 학개론본이라고 정신없으시지 공시법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봐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약속은 몇 시 이후로 잡으라고 3시 이후로 병원도 3시 이후에 가세요. 병원도 요즘 지금 갑자기 어떤 분은 뭐예요? 공부하느라고 갑자기 뭐예요? 눈이 안 보입니다. 혹시 죽을 병 걸린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얘기했습니다. 노안입니다. 그래서 안과 가서 뭐 맞췄어요 지금? 다쳐준 렌즈 맞췄죠? 이게 안 맞아요. 예민한 분은 안 맞아요. 그거 절대 큰일 납니다. 왜냐면 다쳐준 렌즈 그 개념에서 돈만 날리고 안 좋아요. 지금. 그거 공부하시려면 한 1년 정도 익숙하게 써봐야 돼요. 그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그래서 뭐예요? 그 안경점 8번인가 10번 가니까 주인이 질려갖고 웬만하면 환불을 안 해줄 텐데 환불해주고 막 그런 쪽에.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근데 그분 사정도 있어요. 왜냐면 민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주의해서 잘 보세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우선 죽을 병은 아니니까. 자, 책을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 다른 거 뭐 총칙은 뭐예요? 우리가 총칙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이 지적이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죠? 그래서 6가지로 이제 목차를 정해 보면 자, 이 목차를 정해 보면 일단 총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는 뭐예요? 20회 나오고 10년 동안 13년 동안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등록사항이에요. 이 등록사항 중에서는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뭐예요? 좌표 있으면 이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이 면적하고 경계가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어느 해는 4문제가 다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3문제만 나오기도 하고 물론 작년에는 뭐하고 이 지목하고 뭐예요? 자, 경계만 나왔는데 그 재작년에는 또 뭐예요? 지목이 2문제 나오고 자, 그다음에 경계 나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일단 지번이 2년 동안 안 나와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 지목은 매년 나오죠? 매년 나와요. 그러면 이제 면적도 뭐예요? 한 2년 안 나와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4개 나오느냐, 3개 나오느냐 그 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쪽. 이 네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 매 문제에서 2문제에서 몇 문제까지 나와 있고 4문제까지 나오는 파트니까 12문제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자, 토지가 생기면 등록사항을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등록한다고? 지적 공부에 등록해요. 이 지적 공부 파트가 갑자기 한 2-3문제 나오다가 재작년에는 5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는 뭐예요? 물론 한 문제는 시험 문제를 잘못 내서 전부 답이었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3문제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지권로부의 등록사 아닌 거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일단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나왔고 자, 전산자료 있죠? 지적 전산자료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자, 토지 대장 임야대장 대장의 등록사항 아니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얼마 특히 500분의 1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수반한 지역에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공부, 이 공부의 열람과 등본 교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복구 자료 있죠?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 법은 틀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지적도 자, 국가가 토지를 하나가 생기면 등록사항을 정해서 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등록사항이 천년 만년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토지의 이동이 생긴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등기부도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게 되면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무슨 등기하게 되면 설정 등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 등기부에 등기 목적이 이렇게 뭐가 있고 갑구의 보존 등기가 있고 을구의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지만 지역권이 빼는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각종 권리가 이전되죠. 그럼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요. 갑이란 사람, 을이란 사람, 병이란 사람 명의가 올라가죠. 참 이 내용도 뭐예요? 이 내용도 어디에서 지적도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뭐 하듯이 달라지듯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이 내용도 뭐라고? 자, 일부가 변경하거나 전부를 지우는 말소 등기한다든가 이렇게 뭐예요? 자,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의미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논에다 집 져서 답을 뭐예요? 답을 뭐로 고치고 이거 대로 고치는 부동산 표시 변경할 수도 있고 누가 을이 뭐예요? 서울 살다가 어디로 울산으로 이사 오면 그 을이라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자, 돈 갚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을 다 뭐예요?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모두 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 등기 일부 고치는 변경 등기 자, 표제부 부동산이 다 소멸되면 자, 소멸되면 표제부는 무슨 등기 한다고? 멸시 등기 한다고. 갑굴구는 무슨 등기 한다고? 말소 등기 한다고.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동이 생기면 달라지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동이 생긴 대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게 말하고 지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요.
이제 이렇게 틀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틀이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민법 총칙이 되면 그 일반 뭐예요? 민법이니까 백성민이니까 일반 뭐예요? 국민들이 법률행위라는 의사표시를 하죠. 똑같아요. 행정법은 국가공무원은 뭐 하는 거이고 그건 행정행위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 총칙이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리가 되면 행정법도 마스터가 돼요. 그러면 행정법에 연관된 게 우리가 공법이에요. 공법. 여러분 공법 배우죠? 그래서 그 공법이 다 누가 하는 거이고 국가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공법을 뭐예요? 바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누가 됐다고 여러분이 공무원 국가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이해가 되게 빠릅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백성을 국민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거기다 집을 못 짓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공부가 재미도 있어. 근데 뭐 그 국민 입장에서 공부하면 왜 짜증나게 못하게 하지? 공부가 안 돼. 마인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 마인드를.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거의 한 3m 되는 그 이 많은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 이거. 틀이 같아 틀이. 틀이 같고 뼈대만 잡아놓으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엽적인 건 뭐예요? 외웠다 다시 뭐예요? 풀었다 외웠다 풀었다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외우는 게 그렇게 많이 외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외우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울산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이 도시에서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운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아까 보니까 책도 뭐 기출문제 적어도 되게 두꺼운 것 같은데 그 기출문제 1차하고 2차만 이것만 배구자도 10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뭐예요? 혹시 배구자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렇게 뭐가 노즐램프가 나와갖고 막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장이 뭐가 필요해 이제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해요. 경계 면적 좌표는 당연히 뭐예요? 이런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야지만이 공부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자 토지 등은 뭐예요? 신등분합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뭐예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얘기인데 뭐 작년에 신규 등록 나왔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법이 4년 동안 지금 개정된 지 4년이 됐는데 아직 시험 문제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개념을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여기 시험 문제에 꼭 받으셔야 되고.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분할은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할 때, 합병은 뭐예요?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지려면 합병해서 지는 거예요.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건.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이거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이고. 지적 정리는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뭐예요?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죠? 자, 지적에서는 뭐예요? 등기완료 통지서 보내준다 그랬죠? 이 등기완료 통지서에서 대장에 등기부가 있는 대장의 뭐예요? 소유권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기준에서 소유권을 정리합니다. 이 소유자 정리.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해.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써서 고치는 등록사항 정정.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촉탁사유, 이 촉탁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촉탁사유 아닌 거 물어보면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신규등록이에요. 자, 이게 신규등록입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촉탁사유가 아닌 것하면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없죠? 고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고칠 게 없으니까 자, 촉탁사유가 아닌 거 답이 신규등록이다. 그거 꼭 외우셔야 돼.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자, 그래서 이 촉탁사유가 아닌 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몰래 뭐예요? 답에다가 집 져서 대로됐는데 신청을 안 하고 답으로 세금 내면 자 소관청이 직권조사해서 답으로 고치고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한다고 얘기해요? 통지한다고 얘기해요. 통지한다. 그래서 자 등기부가 있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고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다면 이렇게 대라고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등록한 날부터 7일이라고 했죠. 7일이라고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 많으니까 이 날짜 시기적인 날짜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측량은 작년에 나왔던 게 종합적인 문제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풀어갖고 기간이 일단 기본이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니까 4일이고. 그래요. 자,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15개까지는 자, 4일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을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런 기간을 정해놨는데 합의를 했을 때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 검사 기간이니 이 기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올해 적부심사가 꼭 나오니까 여기도 뭐예요? 2문제에서 3문제 있죠? 그래서 이게 골고루 나오니까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문제 자체 있죠? 이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쉬우니까 뭐냐면 딱 시험지를 딱 보잖아요. 이 제목이 시험 문제예요. 뭐라고? 다음 중 등록상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틀린 거. 아니면 소제목. 다음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다음 중 지목에 관한 사항이다. 이따 오늘 이렇게 문제 프린트물 한 7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다 보면 그 제목이 다 시험 문제니까 딱 보면 제목을 보면 뭐예요? 제목은 알아. 물론 이제 답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렇지. 뭐는 안다고 제목만 보면 알아요. 근데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문제 제목을 봤는데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은 다 이 제목이 만약에 토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종합적인 문제.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서 다음 중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중 등록 전에 관한 사항이다. 다 아는 문제라고. 뭐는 안다고? 문제는 알아요. 뭘 모른다고? 답을 몰라서 그렇지. 문제는 다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문제를 안다는 건 몇 프로 먹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반은 50% 먹고 들어간 거예요. 50%.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쉬운 거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1시간 투자해서 아니면 뭐예요? 자, 만약에 하루를 9월 달 같은 때는 하루만 투자하잖아요. 그럼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한두 문제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법은 하루를 투자하면 점수가 내릴 수 있는 과목이 유일한 과목이 그게. 그게 뭘 나오는지. 그 5천여 개가 넘는 그 법에서 낸 사람도 뭘 내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냐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내는데 어떻게 하라니까 그걸.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그런데 뭐예요? 중개사법은 뭐예요? 그냥 나날이 공부할수록 나날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라고? 이게 중개사법이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점수가 100점도 맞고 그렇다니까 100점도. 그러면 그 대한민국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유일하게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100점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라고? 중개사법이에요. 그럼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여튼 만약에 9월 말쯤에 만약에 공법책 공부하는 사람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해요? 저분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 시기가 틀리다, 시기가. 이해하셨죠? 그 점수가 나오는 걸 확실히 해갖고 점수를 올려야지 왜 안 나오는 과목 갖고 끝까지 붙들고 있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하고 지적 중에는 뭘 확실히 맞아야 돼, 이거. 이거를 확실하게 그 등기법 한 문제 더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뭘 더 맞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맞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외우도록 하자니까요. 자,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자, 거기 소설 부분은 필요 없고요. 자, 용어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1절 뭐가 나와요? 토지조사 등록과 제조사 사업. 그래서 1번 토지조사 등록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어디에 우리 이 공시법 지적시험에 이 지적법에 자, 주체로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이 3사람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매년 뭐예요?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누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무슨 단어를 알고 있는데 모든 토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시험지 보다가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항상 왼쪽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집 사잖아요? 그러면 지적법 이렇게 펴보면 그 지적법 펴보면 거기에 시험 문제에 꼭 들어가 있어. 가로 집어넣기.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네모에 이렇게 네모 쳐놓고 이렇게 가로 집어넣기 해놓고 뭐예요? 기억 니은 해놨죠?
그 지문이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단어가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항상 그 옆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답이야 여튼 간에 이 내용이 몰라서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항상 왼쪽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게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찍거나 그냥 뭐예요? 암기해서 찍거나 중요한 거 뭐라고?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니까 요게 단어가 눈에 띄면 왼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그 밑에 그 네모 2번의 지적 제조사 사업 있죠? 그래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일본 쪽발이 이놈들이 우리나라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했지만 미리 약사빠르게 1908년도에 들어와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해서 이 세금 걷어먹으려고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했어요.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 추우니까 어디에는 임야는 임야도 작성할 때는 산에도 안 올라가고 땅 밑에서 그냥 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뭘 가지고 임야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 임야도에는 왼쪽이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른쪽에 도로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만약에 서울 쪽으로 진출하거나 경기도나 이렇게 진출하잖아요. 그럼 항상 임야를 소개할 때는 꼭 뭘 가지고 도면 갖고 올라와서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적으로 이제 학원 가서 쭉 이제 한번 낮에 그 산책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쭉 걸어다녀 보면 지금 지적 제조사 그래서 보조점들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땅에다 박아놓은 거 보니까 지금 하는 중이야. 하는 중이니까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있죠?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컴퓨터로 된 거, 종이로 된 게 아니라 뭐라고? 컴퓨터에 입력된 이 지적 공부 있죠?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저장돼 있는 이 지적 공부를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요. 이 구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소관청이에요. 뭘 구축하는 사람?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지적 전담 관리기구 있죠? 관리기구를 기구를 설치 운영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기구라는 단어는 거기서뿐이 하나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구 하게 되면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구축하면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다가 답이 없어는 나왔는데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이 전산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무슨 단위?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라고 하는 것은 지적 전산 자료 중에서 예컨대 공시지가는 전국의 공시지가예요. 전국에. 서울의 땅의 공시지가, 울산 땅도 공시지가 있죠? 그거는 전국 단위예요. 이 전국 단위는 당연히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니까 이 전국 단위는 전국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있어요. 적부 재심사. 그래서 적부 심사가 아니라 적부 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요. 시도지사를 거친다. 그러면 틀리고 누굴 거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니까 이렇게 몇 군데? 네 군데. 이 6군데 이 단어가 나와야지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요. 예컨대 만약에 시험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지번을 시 군구별로 부여한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니. 이런 시험 문제 나왔다니. 29회 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을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이 지번이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죠? 지번이 나오죠? 여기 찾아보세요. 지번이란 단어가 있는지. 없죠? 틀린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 되게 바쁜 사람이야. 지금 지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바쁜데 하찮게 지번을 부여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래. 여튼간에 여기 무슨 단어가 없다고 지번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이게 틀린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이 시군구도 아니야. 지번 부여 지역별로 뭐예요? 독리별로 부여하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우고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시도지사 나오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자 인구 50만의 누구 이거? 대도시장이죠? 시장. 그럼 이것도 원래 중요한 것은 딱 세 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반출이라는 게 있어. 반출. 반출이 뭐예요? 종이로 된 공부는 화재가 나거나 승인받으면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반출이라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뭐 안 적어도 돼요. 자 어디 보세요. 여기 그때 얘기 또 할 거예요. 자 뒤에 어디 지적공부 파트를 보면 몇 페이지에 31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1페이지. 31페이지에 거기 뭐예요? 맨 아래에 거기 예외적인 반출 허용이라 써있죠? 반출. 그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게 종이로 된 거. 그래서 여기 맨 아래쪽에 뭐라 써 있어요? 시도지사 또는 대주 승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 나오죠? 여기 승인. 그래서 이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넘기세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32쪽에 쌍가리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제공된 공부 그래서 자 거기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써 있죠? 그래 물론 그 앞에는 이렇게 전산화된 공부는 뭐예요? 전산화된 공부는 자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디에 보관한다고 지적 정보관리 체계에 보관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 그 박스 3번에 거기 지적 전산 자료 이용 그래서 구분 전국 단위 그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32페이지 맨 아래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나오죠? 그래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이거 쓰려고 자꾸만 저기 할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제가 이때 나올 때마다 얘기해갖고 아마 10월 달까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1000번을 얘기할 거예요. 1000번. 그 머리도 양심 있지 몇 번 얘기하는데 1000번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철모 뒤집어 쓰고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들릴 거야 아마.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암기가 안 되면 그때는 그 컨닝 페이퍼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시험장 가서 컨닝해서 저 답안지 작성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험은 추석 끝나고 보니까 추석 때 일단 손평만 먹지 말고 종이도 먹는 연습해야 됩니다. 걸리면 5년 동안 5년 동안 못 보니까 걸리면 보시라고. 자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이거 자꾸 쓰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반출이 있고 뭐예요? 반지 축척 뭐라고? 지번 변경할 때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축척 변경할 때 승인 받아요. 승인 받는 거 몇 군데가 있다고? 3군데가 있다. 뭘 받아야 된다고? 승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적 공부를 뭐 할 때 복구할 때 복구라는 게 뭐니까 지적 공부가 화재로 불이 탔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지적 공부 복구 시 절차적으로 절차상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럼 일단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시도지사가 나와야 돼.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 승인은 누구만 하는 거이고 시도지사나 대도지시장만 합니다. 그죠? 그럼 시도의 승인 나오면 앞에 뭐예요? 요 세 개만 나와야 돼.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요 세 가지만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근데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게 이 반지 축척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장은 뭐라고? 틀린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승인받는 건 몇 개뿐이 없으니까 3개뿐이 없으니까 다른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뭐라고? 토지 이동 뭐예요? 이동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시 도지사에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다 아니게요. 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몇 개뿐이 없다고? 3개뿐이 없다. 3개뿐이. 그 나머지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된다는 게 매년 이런 게 나오니까. 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승인 받는 건 몇 분이 없다고? 반지 출처부터 없다니까. 그러니까 꼭 반지를 일부러 끼라는 건 아니고요. 꼭 반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반지 출처 자꾸만 외우라니까. 자꾸만 습관적으로 외우라니까. 습관적으로. 외운데 틀리면 그건 하늘의 뜻이야. 그건 조상님을 원망해야지. 그건 뭐예요? 본인은 절대 잘못이 없어. 누구 탓이라고? 그 DNA가 그런 DNA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조상 탓이라 생각하시고 뭐 외우자고? 반지 출처 외우자는 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몇 개, 6개를 억지로 붙여서 외워보면 자, 6개라고 외워보면 자, 방금 아까 읽은 거 자, 전산화된 지적 공부 있죠? 예, 지적 정보관리 체계 연구에 보전하는데 대형급 표토에 연구에 보전하는 사람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지적 뭐라고? 지적 삼각측량 있죠? 이 지적 삼각측량을 검사를 뭐예요? 검사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거? 시도지사한테 받는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가 재작년에 나왔냐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있죠? 이 적부심사를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걸 소관청에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개를 외워두면은 한 문제나 두 문제는 뭐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가지를 외우자는 얘기예요. 12개를 외우도록 노력을 해보자. 만약에 안 외워지면 뭐 한다고? 그 컨닝페이퍼 갖고 들어가는 거야.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안 외우면 안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나머지는 다 누구라는 게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다. 나머지 다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이게 소관청.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 있죠? 무슨 얘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는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인데 뭐가 빠졌어요? 앞에 소재는 빠졌어요. 근데 앞에 국정주의 국가가 정하는데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나오죠? 소재. 자, 그러면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자기 편에 바뀐 거니까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절대 국민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1페이지에 맨 위에 1번 토지조사 등록할 때 국정주의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의 소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때 공부에 등록되는 소재 안 나오고 지번부터 나오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누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알아서 하니까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왜? 소유권자가 논에다 집 줬다는 얘기예요.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자, 그 첫째 줄에 볼 사항은 단어는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아하, 뭐예요? 행정구역 뭐예요?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가 뭐였구나. 달라졌으면 일단 누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게 신청을.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거기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 거 없고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오고 신청 나오죠? 신청을 동그라미 치고 누가 받아야 되니까 소관청이 받는다. 소관청이.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어디에 대장상에 이 을이라는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어디 답에다가 집적하고 뭐예요? 대가 돼서 뭐가 생겼어요? 지금 지목이 바뀌니까 토지동이 생기니까 이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하라는 게 일단 누가 받는다는 게요? 소관청이 받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자, 당연히 뭐예요? 세금을 답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뭐 하겠다는 게니까 직권하겠다. 그 얘기에 지금. 그럼 우리가 줄이 몇 줄이에요, 지금? 줄이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직권등록까지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데 이 네 줄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핵심 단어는 뭐예요? 몇 글자만 5글자만 머릿속에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뭐 하라고? 신청하라고. 누가 받고? 소관청이. 안 하면 누가 하고? 직권하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적만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이 연습하려면. 나는 천재가 아니야. 천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뭐로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뭐예요? 공부 방법을 바꿔야지. 빨리.
여러분 민법을 50분 동안에 40문제 못 풀어요. 그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읽어야지 문장을. 근데 그거를 지금 뭐예요? 생애 마지막 공부인데 이제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한번.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그거 그렇게 시간이 남아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간 없어요 지금. 자꾸만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게. 뭐가 생기면 토지 등이 생기면 뭐하라고? 신청하라고.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이.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직권한다는 게 지금 이게 가로 집어넣기로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기억하시라는 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